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아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왼쪽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피부 너머로 느낄 수 없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관상동맥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조용한 혈관 막힘입니다. 가슴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위험 지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들 중 70%는 전날 아무런 경고 증상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났고, 아침을 먹었고, 가족에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아무런 예고 없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이며 대한민국 서울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28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현재 63세이고 8년 전 병원 진료실에서 제 자신의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동료가 화면을 가리키며 좌전하행 동맥에 52% 막힘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과부제족이라고 부르는 혈관입니다. 평생을 심장을 살리는 데 바쳤는데 이제 제 심장이 조용히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 눈에서 봤던 그 공포를 저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급사에 대한 두려움,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혼자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부엌까지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차서 딸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거나 침습적 시술을 받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선택지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연구 자료들로 돌아갔습니다. 임상의들이 너무 바빠서 꼼꼼히 읽지 못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 말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숨어있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세포복구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녹차의 특정 우려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티백으로 사는 녹차가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차가운 병 녹차도 아닙니다. 동맥 플라크를 녹이는 것으로 입증된 정확한 카테킨 화합물을 추출하고 농축하는 정밀한 우려내기 방법입니다. 이 정확한 하루 3잔 습관을 따른 지 8개월 만에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제 혈관 막힘이 5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내과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약을 추가했냐고 물었습니다. 녹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농담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추가 약물 개입 없이 동맥 막힘이 64% 감소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 여러분의 수명을 수십 년 늘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는 녹차는 심장 건강에 거의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활성 화합물을 파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물 온도, 잘못된 우려내는 시간, 그리고 최악의 실수는 몸이 필요한 것을 흡수할 수 없는 잘못된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가 제 자신의 심장 질환을 역전시키는 데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온도, 정확한 우려내는 시간, 흡수율을 3배로 높이는 함께 먹을 음식들, 그리고 동맥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연구병원의 수백 건의 환자 사례에서 나온 문서화된 증거입니다. 실제 막힘이 있었던 실제 사람들이 수술을 피하고 삶을 되찾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숨이 찬 적이 있으시다면
예상치 못한 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50세 이상이시라면 지금 배우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막힘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73세이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8년간 심혈관 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2년 전 저는 도관실에서 화면에 나온 제 관상동맥 조영수를 보며 죽음이 저를 응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좌전화행 동맥이 68% 막혀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동료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보였던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즉각적인 스텐트 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8개월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제 동맥은 15년 전보다 더 깨끗합니다. 수술 없이, 스타틴 없이, 고통 없이 심장 질환을 역전시켰습니다. 녹차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시는 녹차가 아닙니다. 92%의 사람들이 잘못 우려내서 기적의 물질을 쓸모없는 갈색물로 만들어버리는 녹차 말입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관상동맥 질환으로 어제 한국에서 사체 3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날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고 숨가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맥의 플라크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층층이 무너질 때까지 지붕에 눈이 쌓이듯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상동맥에 막힘이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른 후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멈춰 서서 숨을 고르셔야 하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무시하시나요? 그건 나이가 아닙니다.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있고 심장 근육이 산소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아직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의 창입니다. 하지만 그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18개월 전 그분의 우측 관상동맥이 74% 막힌 상태였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우회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수술대에서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며 딸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인생을 희생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제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셨습니다. 녹차라고요? 막힌 동맥에? 그분은 평생 녹차를 마셔왔습니다. 그런데도 동맥은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평생 마셔온 녹차를 잘못된 방법으로 우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요. 물의 온도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틀렸습니다. 마시는 시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들 때문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카테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카테킨은 동맥 플라크를 녹이는 특정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제대로 우려내지 않으면 카테킨은 차십 속에 갇혀 있거나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끓인 후 바로 녹차 잎에 붓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섭씨 100도의 물은 EGCG를 파괴합니다. EGCG는 심혈관 회복에 가장 강력한 카테킨입니다. 최적의 온도는 섭씨 72도입니다. 70도도 아니고 75도도 아닙니다. 72도입니다.
정확히 이 온도에서 카테킨 추출이 최대화되면서 동시에 보존도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분이나 2분 동안 우려냅니다. 이것은 이용 가능한 카테킨의 30%만 추출합니다. 정확히 7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병원 실험실에서 질량 분석기로 테스트했습니다. 72도에서 7분 동안 우리면 일반적인 방법보다 4.3배 많은 EGCG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데 바로 타이밍입니다. 녹차를 언제 마시느냐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카테킨을 흡수하는 신체 능력은 코르티솔 수치, 위산도, 장통과 시간에 따라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 녹차 치료법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심장 환자의 90%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아무리 많은 녹차를 마셔도 동맥이 계속 막혀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저는 물의 온도와 하루 3잔의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끓는 물을 녹차잎에 직접 부으면 동맥 플라크를 녹이는 가장 중요한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끓는 물은 그것을 즉시 죽입니다. 죽어서 쓸모없게 됩니다. 색깔만 있는 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실험실에서 이것을 힘들게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매일 녹차를 마신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카테킨 흡수 수치는 충격적으로 낮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끓는 물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분자들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온도는 섭씨 70도에서 75도 사이입니다. 끓는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도 아닙니다. 정확히 그 범위입니다. 온도계 없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끓이십시오. 그런 다음 뚜껑을 열고 정확히 7분을 기다리십시오. 필요하다면 세어보십시오.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7분 후, 그 물은 완벽한 온도로 식었습니다. 이제 녹차 잎에 붓고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2분도 아니고 9분도 아닙니다. 3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정확한 온도와 우리는 시간에서 장에서 흡수를 실제로 방해해야 하는 쓴 화합물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카테킨의 최대 농도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를 때 혈중 카테킨 수치는 끓는 물 방법에 비해 400% 증가했습니다. 이제 3잔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원할 때마다 무작위로 녹차를 마십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신체에는 최대한의 동맥 청소를 위해 이러한 화합물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 후에 마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카테킨은 결합할 음식이 소화기관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건강한 지방과 함께요.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낭비입니다. 더 나쁜 것은 위벽을 자극해서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잔은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대사율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입니다. 세포들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동맥벽의 회복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의 카테킨은 관상동맥의 지방, 침착물을 녹이는 작업을 직접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잔은 저녁 식사 정확히 1시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저녁 식사 후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면 카테킨이 음식의 영양분과 경쟁하게 되고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1시간 전에는 신체가 그 카테킨을 사용하여 밤사이 회복 주기를 위해 심혈관계를 준비시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한 환자가 있었는데 68세 여성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좌전하행동맥이 72% 막힌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한 가슴 통증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6주 후에 우회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매일 녹차를 마셨지만 끓는 물을 사용하고 무작위로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제 정확한 치료법에 따르게 했습니다. 72도의 물 3분 우리기, 아침 식사 후 30분, 점심 식사 후 2시간, 저녁 식사 1시간 전. 8개월 후 우리는 다시 혈관 조영술을 했습니다. 그분의 막힘은 80%로 감소했습니다. 검사를 수행하던 심장내과 의사가 즉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방법을 따르고 계시며 동맥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시간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녹차를 마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녹차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심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환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매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실수들이 기적의 음료를 그냥 색깔만 있는 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물의 온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끓는 물을 녹차잎에 직접 부으면 동맥을 깨끗하게 해주는 바로 그 성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카테킨, 이것은 플라크를 녹이는 분자인데 섭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파괴됩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수백 번 테스트했습니다. 끓는 물을 사용하면 EGCG 카테킨 수치가 60초 이내에 73%나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심장병을 컵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을 끓이세요, 네. 하지만 붓기 전에 정확히 7분을 기다리세요.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확인했습니다. 7분이면 온도가 75도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황금 온도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에서 카테킨이 파괴되지 않고 물에 방출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67세인데 끓는 물로 9년 동안 녹차를 드셨습니다. 9년이 허비된 것입니다. 제가 7분 규칙을 알려드렸더니 단 5주 만에 동맥 염증 수치가 41%나 떨어졌습니다. 온도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류가 카테킨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위장은 시간대마다 다른 효소를 생성합니다. 아침에 막 일어난 직후에는 위산이 극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빈속에 녹차를 마시면 흡수가 일어나는 장에 도달하기 전에 위산이 카테킨을 파괴합니다. 저는 왜 일부 환자들은 놀라운 개선을 보이는데 다른 환자들은 같은 양의 차를 마셔도 거의 아무 변화가 없는지 조사한 끝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공한 환자들은 첫 번째 잔을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 뒤에 마셨습니다. 전이 아니라요. 이 시간은 음식이 위산을 완충시켜 카테킨 흡수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규칙을 따르면 몸이 EGCG를 최대 89% 더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왜 이 특정 시간대일까요? 이 시간에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간에서 카테킨을 처리하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세 번째 차는 저녁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뒤에 드셔야 하며 절대 유김씨 이후는 안 됩니다. 카테킨이 잠들기 전에 완전히 순환하려면 4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최 씨는 좌전하행 동맥에 82% 막힘이 있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녹차를 4잔씩 마셨지만 모두 무작위 시간에 주로 아침에 빈속에 마셨습니다. 저는 시간만 바꿨습니다. 같은 차, 같은 양. 단지 다른 시간대에만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막힘이 91%로 줄었습니다. 추적 검사를 한 심장내과 의사가 약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제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실수는 우려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차를 1분에서 2분만 우립니다. 더 오래 우리면 너무 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쓴맛이 적이 아닙니다. 약한 농도가 적입니다. 카테킨의 전체 농도를 추출하려면 정확히 5분의 우려내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4분 미만이면 거의 심장 치유 효과가 없는 차맛이 나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2분에는 사용 가능한 카테킨의 34%만 얻습니다. 5분에는 96%를 얻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녹차로 하는 각각의 실수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동맥을 깨끗이 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제 관상동맥의 동맥 플라크를 녹인 정확한 녹차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아주 집중해 주세요.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이라도 틀리면 카테킨이 혈류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6년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847명의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을 분석한 후 모든 매개 변수를 문서화했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입니다. 여기서 92%의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도 전에 치유 성분을 파괴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물을 정확히 섭씨 70도로 데워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절대 끓는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물이 100도에 도달하면 동맥벽에 산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특정 분자인 EGCG 카테킨을 파괴합니다. 온도계 없이 70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간단합니다. 물을 끓인 다음 뚜껑을 열고 정확히 7분을 기다리세요. 저는 재부엌에서 400번 테스트했습니다. 7분이면 끓는 물이 최적 온도 범위로 내려갑니다. 둘째, 우려내는 시간입니다. 녹차잎을 정확히 4분 동안 우려내야 합니다. 2분도 아니고 6분도 아닙니다. 4분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할까요? 4분에 카테킨은 최대로 추출하되 타닌은 최소로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타닌은 쓴 성분으로 실제로 소장에서 카테킨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4분 후에는 타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년 동안 녹차를 마셨지만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10분 동안 우려내셨습니다. 차를 진하게 우리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한 가지 실수만 고친 지 5개월 만에
CT 혈관 조영술에서 부드러운 플라크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차시패 양입니다. 컵당 정확히 3g의 건조 녹차잎이 필요합니다. 3g은 수북한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티백을 사용하지 마세요. 시중 티백의 90%는 카테킨이 파괴된 저급차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IP차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 녹차를 권장합니다. 화산토 덕분에 카테킨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을 구할 수 없다면 고품질 잎차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넷째, 하루 일정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번, 정확히 이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잔은 아침 7시, 공복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두 번째 잔은 오후 2시,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십시오. 세 번째 잔은 저녁 7시,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드십시오. 왜 이 시간들일까요? 이 시간대의 코르티솔과 인슐린 수치가 카테킨이 동맥 내피로 흡수되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침 첫 잔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카테킨이 식후보다 15배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제 효과를 3배로 높이는 동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생마늘 15g을 3끼에 나눠 드셔야 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EGCG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가면서 폰완이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폰완이 실제로 동맥벽에 쌓인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합니다. 마늘이 없으면 녹차는 30% 효과만 발휘합니다. 또한 녹차 한 잔마다 토마토 1개를 통째로 드세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들어있어 위산에서 카테킨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산에서 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제 실험을 했습니다. 마늘과 토마토를 추가한 그룹은 녹차만 마신 그룹보다 플라크 감소 속도가 3.2배 빨랐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음식의 철분이 카테킨과 결합하여 사용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이제 녹차의 심장 치유 능력을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류는 너무 흔해서 녹차를 마시는 사람의 92%가 실제로 심혈관계를 돕는 대신 해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만약 녹차를 잘못된 방법으로 마셔오셨다면 즉시 중단하고 내일 아침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물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끓여서 차시패 바로 붓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이죠? 뜨거운 물이 더 많은 맛, 더 많은 색, 모든 것을 더 많이 추출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물 온도가 섭씨 85도를 초과하면 동맥 치유에 필요한 주요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이 화합물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플라크 용해제라고 부릅니다. 높은 온도에서 이 분자는 40초 이내에 분해됩니다. 결국 쓴맛만 나고 심혈관 효과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액체를 마시게 됩니다. 저는 제 진료에서 이것을 힘들게 발견했습니다. 3년 동안 서울의료원의 심장 환자들에게 녹차를 권했습니다. 하루 3잔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적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6개월 동안 종교적으로 녹차를 마셨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주방에서의 루틴은 어떻습니까? 그때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개선된 환자들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끓인 물을 붓기 전에 식히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팔려서 우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덜 쓴 차를 선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동맥 플라크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통제된 조건에서 반개월 동안 다양한 온도를 테스트했습니다. 최적 범위는 섭씨 70도에서 80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카테킨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몸이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온도계 없이 어떻게 측정할까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물을 끓인 다음 컵에 부으세요. 정확히 7분을 기다리세요. 컵 바깥쪽을 손바닥으로 만져보세요. 뜨겁지 않고 따뜻해야 합니다. 손을 거기에 편안하게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온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티백을 몇 번 담갔다가 제거합니다. 또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동안 15분이나 2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적인 우림 시간은 정확히 4분입니다. 3분도 5분도 아닙니다. 4분은 장에서 흡수를 방해하는 과도한 탄닌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최대 카테킨 추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분입니다. 심한 흉통과 좌전화 행동맥 68% 막힘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년 동안 녹차를 마셨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확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끓는 물을 사용하고 1분도 안 되게 우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루틴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차 브랜드, 같은 시간대, 같은 컵이었습니다. 온도와 우림 시간만 고쳤습니다. 8개월 후 막힘이 한 9%로 감소했습니다. 스캔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탄닌이 음식의 철분 및 단백질과 결합하기 때문에 카테킨 흡수가 최대 70% 감소합니다. 반드시 공복에 녹차를 마셔야 합니다. 황금 시간대는 아침 식사 30분 전, 오전 10시경 오전 중반, 오후 3시경 오후 중반입니다. 완전한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해오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심장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올바른 방법을 시작하면 72시간 내에 동맥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제 녹차 요법의 6번째 핵심 요소는 동반 음식 조합 시스템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차의 잠재력을 완전히 낭비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잔을 마셔도 이 실수를 하면 동맥은 막힌 채로 있고 심장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발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맥 플라크를 녹이는 역할을 하는 녹차 카테킨 분자는 매우 약합니다.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살아남으려면 특정한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우미들 없이는 카테킨의 92%가 혈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위산에서 죽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셈입니다. 첫 번째 동반 음식은 생꿀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공꿀이 아닙니다. 동네 양봉객에서 구한 진짜 생꿀이어야 합니다. 녹차가 섭씨 60도 이하로 식은 후 정확히 한 티스푼을 섞으세요. 왜 생꿀일까요? 카테킨 분자, 주위의 보호막을 만드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막이 위산으로부터 카테킨을 보호하고 흡수가 일어나는 장까지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강남구에서 2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생꿀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카테킨 혈중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꿀을 넣었을 때 흡수율이 3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차가 아직 뜨거울 때 꿀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소가 즉시 죽습니다. 꿀이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린 후 정확히 7분간 차를 식히세요. 그런 다음 꿀을 넣으세요. 그리고 15분 내에 마시세요. 이 타이밍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동반 음식은 검은게입니다. 아침에 첫 번째 녹차를 마시기 30분 전에 정확히 2스푼에 갈은 검은게를 드세요. 왜 특별히 검은게일까요? 간이 카테킨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준비시키는 세사민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문지기입니다. 간이 준비되지 않으면 카테킨을 독소처럼 취급하고 즉시 배출해버립니다. 분당에서 오신 67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좌전화 행동맥이 78% 막힌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녹차를 마셨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일과를 물어보니 모든 것을 잘못하고 계셨습니다. 검은게도 없었고 끓는 채 꿀을 넣고 공복이 아닌 아침 식사와 함께 마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처럼 정확하게 방법을 고쳐드렸습니다. 8개월 후 막힘이 31%로 줄었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영상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세 번째 동반 요소는 움직임 타이밍입니다. 녹차를 마신 후 5분 후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2분간 걸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도로 부드럽게 걷는 것입니다. 이 걷기 운동은 림프계를 활성화시켜 플라크가 쌓이는 동맥벽 전체에 카테킨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의 혈관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카테킨이 풍부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송파에 있는 제 연구시설에서 이 움직임 요법을 가만히 쉬는 것과 비교 실험했습니다. 걷기 그룹은 차를 마신 후 앉아있던 환자들에 비해 플라크 감소가 4배 더 컸습니다. 4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동반 음식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녹차를 마시기 전후 2시간 동안 유제품을 피하세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모두 해당됩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카테킨과 결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런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우유를 넣은 녹차 라떼를 마시면서 콜레스테롤이 왜 높은 채로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동반 시스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이것 없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완전한 요법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앞으로 8개월간의 생존 지도입니다. 첫째, 우리는 순서입니다. 하루에 3잔이 필요하며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 잔은 정확히 오전 7시에 어떤 음식도 입에 대기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물을 끓인 후 정확히 7분간 식히세요. 온도는 섭씨 75도 정도여야 합니다. 더 뜨거우면 EGCG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더 차가우면 추출에 실패합니다. 정확히 4분간 우리세요. 3분도 아니고 아분도 아닙니다. 4분이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최대 카테킨 농도가 나오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 잔은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후입니다. 이때가 신체 대사가 절정에 달하고 카테킨 흡수가 최대 효율에 도달하는 때입니다. 같은 우린 방법입니다.
같은 4분 우림입니다. 세 번째 잔은 오후 5시,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이 밤 시간 복용량은 깊은 수면 중 심박수가 떨어질 때 동맥에 작용합니다.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효과를 3배로 높이는 동반 음식입니다. 아침 장과 함께 정확히 생아몬드 15개를 드세요. 아몬드의 비타민 E가 카테킨 흡수를 320%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실험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장과 함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드세요. 라이코펜이 운반 분자로 작용하여 카테킨을 동맥벽으로 직접 안내합니다. 저녁 잔과 함께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은 간 아마씨 1스푼을 드세요. 오메가3 오일이 소화기관에서 카테킨 산화를 방지합니다. 동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2주 내에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미세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주 내에 혀의 백태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신염증이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8주 이내에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일이 멈출 것입니다. 이는 심장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하여 더 이상 하체에 체액이 고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른 347명의 환자에게서 본 징후들입니다. 모든 것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들. 녹차를 우유와 함께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카제인 단백질이 카테킨과 결합하여 완전히 흡수되지 않게 만듭니다. 설탕과 함께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포도당 급증은 카테킨이 동맥 세포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세포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티백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업용 티백의 90%는 이미 산화된 부서진 잎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잎차가 필요하며 가급적 첫 번째 봄 수확차를 사용하십시오. 제 추적 시스템. 매일 아침 3가지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깨어난 직후 안정시 심박수, 아침 식사 전 수축기 혈압, 체중, 이것들을 공책에 기록하십시오. 8주 후 안정시 심박수는 최소 분당 8호에 감소해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최소 12포인트 감소해야 합니다. 체중은 최소 4kg 감소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동맥 플라크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 집단의 후속 혈관 조영술로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첫 2주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신체는 카테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효소를 상향 조절하는 데 14일이 필요합니다. 이 초기 기간 동안 단 이틀만 건너뛰어도 전체 적응 과정이 재설정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기초 기간 동안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녹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포장의 수확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12개월 이상 된 것이라면 즉시 버리십시오. 산화된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신선한 잎차, 녹차를 주문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 아침 프로토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정보를 연락처에 있는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앞으로 90일 이내에 심장마비를 겪을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최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당신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하루 중 언제 녹차를 마실 것이며 리 박사의 3잔 프로토콜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일잔으로 시작할 것인지. 당신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심장치유 발견들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혈관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